배당도 일부 김승호 부장검사, 네. 김건희한테는 찍소리도 못했던 그 검사한테 배당을 했다는 것도 이것도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그러니까요. 이상하다. 크게 두 가지인데 서울시의원 한 분이 고발 전문. 고발 전문지 저도 고발 당한 적이 있는데 3, 40번 했을 겁니다. 고발할 때 엄청 많이 등장하는 분인데 근데 김민석 후보자를 중앙지검에다가 고발했어요. 근데 이거는 원래 이 양반이 워낙 많이 하던 일이니까 네. 그런 것보다 했는데 바로 다음 날 배당을 했어요. 그리고 그 바로 다음 날 국민의힘이 기자회견을 합니다. 이 사상 최초로 피의자가 된 총리 후보자 즉각 사퇴하라. 네. 이거 콜라보 아니야? 콜라보죠. 네. 네. 서로 짜고 치는. 예, 이거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인데요. 예. 서울시 의원 되기 전부터 고발 전문이었고요. 네. 그것 때문에 공천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패턴입니다. 이종배가 고발하고 검찰이 바로 사건 배당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기자회견하고 또 검찰이 압수수색하고 그래서 계속 여론몰이하는 그런 패턴이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또 자행되고 있는 근데 거죠. 총리 후보자를 상대로 인사청문회 하기도 전에 한 후에도 그런 적도 없었지만 하기도 전에 이 즉각 네네. 배당한다는 건 대통령 인사권을 그 검찰 일개청이 잠깐 우리 생각은 달라. 네. 응? 잠깐 이 사퇴시키지 이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또 배당도 일부 김승호 부장검사, 네. 김건희한테는 찍소리도 못했던 그 검사한테 배당을 했다는 것도 이것도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그러니까요. 이상하다. 그리고 저는 그래서 이 검찰총장이라든가 문제 있는 라인은 빨리 인사발령을 내서 좀 이런 것을 대비해야 된다라고 보고 두 번째는 분명히 또 검찰 대검에 있는 디넷 그것도 뒤질 거거든요. 예전에 최근에 수사했던 뒤질 거. 것이고, 예, 그 거기에 있는 그래서 언론 플레이 막 시작했죠. 예. 언론 플레이. 예. 그래서 검찰에 있는 그 디지털 캐비넷을 뒤져서 김민석 후보에 대한 예전부터 갖고 있었던 네. 기록 중에 그런 것들을 하나씩 언론에 섹시한 거. 예. 사실은 다 해결됐지만 제목으로 예, 뽑기에 섹시한 거. 예. 근데 이제 그 디넷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불법이지 않습니까? 옛날 압수수색한 건 다 폐기시켜야 되거든요. 대법원 판결도 그렇고. 그럼 그것부터 저는 감사부터 해야 된다. 니들 왜 옛날 거 갖고 계속 이런 짓거리를 하느냐. 저희는 공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판사 출신이신 김성현 의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검사 출신이신 우리 이건태 의원님 검찰이 이렇게 단 하루 만에 제가 3년 전에 한덕수 총리 재산 형성 과정이 수상해요라고 제가 고발한다고 검찰이 다음 날 배당해서 수사 착수한다. 이럴 리가 없잖아요. 절대 그럴 리가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했잖아요. 이거는 검사가 어차피 2판 4판이다 우리 지금. 응? 정권 초인데 2판 4판이야. 어차피 우리 다 날릴 거 아니야? 하고 들이박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종배 고발 내용이 그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조세포탈 뭐 이런 세 가지던데요. 네. 먼저 조세포탈은 국세청 고발이 없으면 소추 요건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고발 요건이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뭐 불법의 돈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조세포탈할 가능성이 있다. 딱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 공세 내지 의혹 제기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검찰에서는 이것을 각하 사유에 해당된다고 그럽니다. 각하. 수사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이 고발장을 경찰로 들고 갔으면 아마 경찰 국수본은 이건 고발 요건이 안 된다고 뭐 내용이 없잖아. 증거도 없고. 접수 거부했을 거예요. 검찰은 그렇게 접수를 거부하는 게 맞아요. 이 사건은 정치적 공세 의혹 제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근데 고발 접수하고 다음 날 배당을 했단 말이죠. 검사 일부에. 예. 그리고 배당 사실도 언론을 봤더니 법조계에 따르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검찰도 법조계에 들어가니까 언론 플레이한 거죠. 검찰에 따르면이죠. 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그 20일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검찰 보고에 대해서 퇴짜 받은 날이거든요. 30분 만에. 그럼 이걸 다 종합해 보면 또 총리 청문회를 3일 앞두고 이런 상황입니다. 내일부터인데. 예. 예. 일종의 검찰의 존재감을 보여주기 위한 시위 이런 걸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검찰의 이런 경고망동에 대해서 그래서 국민들이 이제 굉장히 분노하고
경계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에서 뭐 통상적인 뭐 수사 절차라고 할 텐데 그럴 리가 있나요? 배당 그러니까 접수를 거부한 게 맞았고 네. 접수를 했다 하더라도 최소한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존중심이 있었으면 총리 청문회 끝나고 네. 배당을 해야 되고 또 총리 청문회에서 해명을 들어보고 예. 거기 뭔가 의혹이 등장한다든가 네. 아 이건 우리가 수사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정도 돼야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당에서 고발한 것도 아니고 시의원 한 명이 개인 자격으로 고발한 건데 그걸 또 언론에 알려서 언론 플레이 하는 것도 매우 부적절하고 그러니까 시의원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이제부터 그러면은 검찰이 네. 인사청문회 때 나오는 모든 의혹 제기에 대해서 다 그러면 수사를 수사할 거냐? 네.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 적이 그런 조국 때 적도 한 번 있어요. 없고. 딱 한 번.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차라리 인사청문회 진행 과정이라든지 결과를 좀 지켜보면서 방금 이건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하할 건 각하하고 청문회를 거쳤더니 아무도 안 되더라. 거리가 안 되더라. 그러면 각하할 건 각하하고 정리해가지고 배당을 하면 되잖아요. 아니 이게 인사청문회 때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럼 이제부터 막 의혹 제기할 거 아니에요. 말이 되든 안 되든. 그럼 다 그냥 그렇게 안 배당해서 해왔잖아요. 안 한 번도. 안 그러니까 해왔습니다. 말이 안 되는 짓이고 한 번도 안 해왔잖아요. 그렇게. 아까 이제 조국 때 빼고. 국정기획위원회 보고 말씀하셨는데 보고를 하러 들어온 사람이 민주당사를 압수수색했던 검사예요. 그 사람을 딱 보낸 거예요. 일부러 보낸 그리고 일부러. 대선 공약에 대해서는 하나도 반영 안 한 내용을 들고 온 거예요. 대선 공약은 우리 상관없어. 예. 저희 우리가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하는 거예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시절에 예. 투기자본감시센터에서 고발을 했는데 이거는 수사 안 하고 중앙지검에 고발했는데 수사를 진행 안 했다고. 당연히 그랬겠죠. 예, 예. 제가 하든 누가 하든 시민단체가 하든 혹은 민주당에서 고발하든 수사를 했을 리가 예, 없죠. 한덕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를 안 했다라고. 아니 이게 장관 후보 자리나 그 공직자 후보자 인사청문회 할 때 이런 고소고발 많거든요. 네네, 수사 많죠. 안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조국 때 딱 한 번 했거든요. 근데 조국. 김민석 후보 지명되고 나서 지금 내일 인사청문회 한다고 하는데 고발되자마자 하루 만에 배당을 해버렸잖아요. 네. 이거는 뜻이 있는 거죠. 검찰의 의지가 담긴 뜻이 거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때도 2019년 초부터 네. 그 뭐 울산 함영 사건 수사다라고 해서 사실은 정권 2년차 때 그 누구야 한병도 정무수석, 임종석 비서실장, 네. 문재인 대통령까지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그걸 막지를 않았잖아요. 그냥 내버려뒀다가 네. 지금 정권도 뺏기고 굉장한 뭔가 그 검찰의 수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초기에 진화를 해야 된다. 이거는 그대로 두면 검찰이 간을 보다가 네. 점점점 더 세게 나올 것이고 더 세게 나올 그렇죠. 것이고. 그리고 어차피 자기는 이판사판이라고 생각하고 네, 그리고 그 사건도 한명도 정무수석은 1심, 2심 다 무죄였고요. 네. 그다음에 그 2심에서 다른 분들도 다 무죄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지금 검찰이 하는 걸 보면 네. 김민석 총리 후보의 인사청문회하고 상관없이 그냥 기소해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무죄 상관 안 하고 네. 괴롭히고 기소해서 관심 끌고. 검찰한테는 어쨌든 기소 권한이 독점적으로 있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검찰이 지난 정권 때 했던 걸 보면은 과거 노무현 정권 때는 검찰이 이랬대요. 뭔가 정부가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하면 큰 사건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목을 그쪽으로 돌리고 그래서 정부의 정책 집행에 대한 주목도를 떨어뜨리는 식으로 방해를 해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좀 말이 안 되는 일이었는데 윤석열 검찰이 문재인 정부 때 했던 일은 그걸 뛰어넘어서 오히려 정권을 공격했죠. 정권 특히 공격하고 정책에 대한 결정 과정 이런 것도 다 사건화해서 모든 걸 다 시비 거는 형태로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순방만 갔다 하면 네. 압수수색을 하거나 네. 그 순방 효과도 사라지게 만들고 사라지게 만들고 그걸 반복했죠. 네. 네. 지금은 이제 그 시기도 빨라진 것 같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검찰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개혁을 방어해내는 동시에 스스로가 권력화되는 길을 걷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을 하면서 학습이 된 것 같아요. 빨리 이걸 하면 할수록 자신들에 대한 방어도 철저히 할 수 있고 오히려 자신을 다시 권력화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저기 이재명 정부 출범 2주밖에 안 됐는데 네, 지금 벌써 대통령 인사권에 대해서 검찰이 그거는 당신 생각이고 우린 생각이 달라 이렇게 선언한 거 아닙니까? 검찰이 지난 3년 동안 정치 세력화돼서 정치적 수사를 했는데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제 이 사건을 포함해서 검찰은 정치적 사건에 손 떼야 됩니다. 손 떼게 만들어야 되고 어떻게 떼게 만듭니까? 그래서 이제
법무부 장관은 일단 이제 제도적 개혁을 해야 되고요. 네. 제도적 우리가 아주 강력하게 해야 되고 그 전에 이제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법무부 장관이 임명이 되면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해서 이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도록 지시를 한다든지 저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사징계법 개정됐잖아요. 검사징계법이 개정돼서 법무부 장관이 들어오면 검찰의 이런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어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검찰 개혁을 빨리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도 보면은 지금 1년 유예돼 있거든요. 예, 저런 식으로 장난을 친다는 것은 자기네들 방어를 위한 목적도 있는 거거든요. 개혁을 그러니까 막으려고. 1년이나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을 많이 주면 줄수록 이제부터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해서까지 다 사건화하려고 할 거예요. 장관 후보자들, 그러니까 총리 후보자도 이렇게 했는데 저는 다른 장관 후보자들도 고소고발하면 다 기소해버릴 수도 하겠죠. 있어요. 거기다 정책- 어차피 자기들은 기소청, 중수청으로 지금 해체되게 생겼어. 그러니까 뭐 정책 결정 과정도 아마 다 직권남용에다가 뭐 이런 식으로 수사하고 기소하고 하려고 할 거예요. 지금 대선 기간 중에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친하다고 보여지는 기업들을 수사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그거를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더 불러서 더 조지는 거죠. 더 조진다는 첩보가 그걸 들어왔는데 기소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김민수 후보자 기소할 거라고 예, 봐요. 얘네들은 지금 뭐 그냥 이 질주를 멈출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이재명 정부에 대한 1년이면 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검찰청법 한 1년 정도 유예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법은 3개월 내에 통과시키자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예. 통과된다 하더라도 시행 그렇죠. 실제로 집행되는 시기까지는 1년 정도 유예를 그거를 뒀고, 훨씬 단축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이제 아까 이건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무부 장관이 감찰 및 징계권으로 통제를 좀 하고 네. 물론 1년보다 더 짧게 걸릴 수 있으면 더 좋죠. 그 유예 기간이 최단 시간으로 줄여야 되는 거 줄이는 아닙니까? 식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될것 같습니다. 예. 그래야 될 것 같죠. 하는 예. 걸 보니까. 그리고 또 인사 발령도 빨리 내서 예. 예. 그 문제 있는 검사들에 대한 수사는 좀 배제시켜야 되는 게 맞다. 그리고 국정기획이 보고하러 왔을 때 아무것도 안 들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예전에도 그랬어요. 저희가 검경 수사권 조정을 2차례 걸쳐서 했잖아요. 그래서 수사 범위가 줄어들어서 인력 배치 계획을 갖고 오라 그랬는데 한참 동안 안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국정개혁의 네. 보고에 민주당을 압수수색을 나왔던 검사, 다시 말해서 대장동 수사를 했던 검사를 내보냈다는 것은 일부러. 심우정 총장이 이재명 정부에 대한 존중심이 전혀 없다는 인정 안 하는 거죠. 네. 그건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이거 대단히 큰 시그널이죠. 검찰총장도 교체해야 되고 네, 네. 그리고 지금 이런 수사 그러니까 검찰총장의 지휘 아래 네. 이런 수사를 하는 검찰들도 징계해야 되고 그게 이제 첫 번째 순서가 법무부 장관이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징계를 할. 네. 검사징계법은 이미 통과돼 있으니까. 그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에 대한 지휘 감독권자입니다. 이게 빨리 법무부 장관을 법무부 세워서 장관도 와야 되고 저희 여기 이건태 의원님께서 표적 수사 금지법 그다음에 뭐 법 왜곡죄 처벌하는 거 그런 것들을 저희가 다 내고 그다음에 반인권 범죄라고 그래서 수사 갖고 치는 사람들은 공소시효 배제시켜 갖고 언제든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거 통과시켰는데 윤석열이가 거부권 행사한 거 아닙니까? 이거 빨리 통과시켜 갖고 사인을 줘요. 너희들 수사권 갖고 또 장난치면 뭐 변호사 개업을 해도 우린 끝까지 수사해 갖고 그러니까요. 처벌시키겠다. 그거가 있어야 될 것 지금 같아요. 국회 법사위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지금 보면은 이 검사들이 아니 너 어차피 옷 벗고 나갈 거야. 옷 벗고 나가기 그런 전에 생각, 예, 예. 내가 가지고 있는 검사로서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서 엿먹이고 갈 거야. 그렇죠. 그 그렇게 생각하고 해놓고 나서 있습니다. 나는 큰 노펌에 가서 그냥 그럼요. 예 연봉 많이 받고 네. 돈 많이 벌면 돼. 네. 이런 생각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아니 그 생각보다 더 적극적인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막고 심지어 이 정권도 실패시키겠다. 이런 생각까지 가지고 그런 있을 수 생각, 있어요. 설사 실패하더라도 나는 돈 벌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막아버려야 돼요. 네, 원천적으로 차단시키는 예. 너희들 어쨌건 그렇게 하다가는 너희들도 기소돼서 형사적인 처벌 받는다. 이런 공무원이 없거든요. 없죠. 예. 이런 공무원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네, 네. 이런 자기들은 공무원이 아니에요 보면. 부끄러움도 없고요. 예. 그다음에 자신들의 권한이 하늘에서 내려온 줄 알고 있어요. 다 이게 국민들이 헌법에 따라 위임한 건데 기소 너무 수사권을 조폭의 연장처럼 휘둘러요 막. 우리 건드리면 다 죽여버릴 거야.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네들은 뭐 더 이상 뭘 접거나 할 그 생각이 전혀 없고 끝까지 도전하고 파헤치고 스크래치 낸다. 그렇게 예. 이건태 의원님 후배들이 왜 이럽니까? 근데 이제 그 검찰이 국민을 실명시킨 게 이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특히 윤석열 정권 3년의 검찰은 너무나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대장동 사건을 겪으면서 제가 생각한 것은 검찰은 이 수사 기소권이라고 하는 국민이 준 권한을
정책 중립을 지키면서 행사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없다. 그걸 스스로 입증했다. 예. 개혁 대상임을 스스로 입증했다. 우리는 그걸 확인한 이상 철저히 계획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더 빨리 해야 되겠다. 예. 네. 검찰이 자기가 가진 권한을 가지고 이재명 정부를 초반부터 최대한 스크래치 내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정부를 몰락시키거나 그게 안 되면 뭐 나 나가서 돈 많이 벌면 돼. 예. 그리고 나중에 뭐 국민의힘에 가서 정치하면 돼. 이렇게 생각한다면 만약에 돈 많이 벌고 이거부터 불가능하게 만들어야죠. 네, 네, 네. 자기 인생엔 불이익이 없을 줄 알거든요. 네. 이렇게 막 질러놓고 자기 인생이 엄청난 불이익이 돌아올 거라는 걸 알려줘야죠. 이때까지 없었기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야. 한 5만 페이지 되는 수사 기록 한번 던져줘 갖고 당신들 하던 그대로 한번 해보라고 한번. 여기서 물렁하게 가면 저는 장관들도 다 이렇게 조질 거라고 봐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관도 장관인데 이제 대통령의 정책 결정 과정 자체를 다 문제 삼을 거예요. 특히나 이제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뭐 또 거의 엄청난 초토화시키기. 공격이 예상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권 초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 검증을 세게 하는 건 항상 그래 왔는데 네, 네. 여야 모두. 근데 검찰을 끼고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대검의 디넷부터 조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자꾸 꺼내다가 이런저런 의혹들을 자, 네. 그리고 그 선봉에 서 있는 게 지금 주진우 의원이에요. 본인이 뭐 검찰 출신이고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그 법무적 경호실장 역할을 해서 그런지 본인이 이제 맨 앞에 서가지고 저격수 노래를 하다가 민주당에서 이제 역공을 하고 있거든요. 주진우 의원 재산 형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만한 점들이 있긴 있는 겁니까? 재산 형성 과정도 이상하지만요. 저는 이 주진우 의원이 윤석열 정부 당시에 법률비서관이었고요. 그렇죠. 그때 굉장히 많은 의혹이 제기됐었던 것이 최상병 관련된 외압이에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특검의 수사 대상입니다. 7070 전화로 주진우 당시 비서관하고 통화 기록이 있죠. 그렇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지금 현재 주진우 의원이 저렇게 열심히 하는 거는 조금 있을 특검 수사를 대비하는 게 아닐까. 나 정치적 탄압받고 있어. 이런 어떤 어필하기 위한 빌드업 아닐까 이런. 이렇게 내가 총리 후보자를 세게 공격했더니 공격했더니 근거도 없고 혐의도 없는데 나를 수사해. 이런 식으로 얘기하려는 거 아닐까. 선제적 예방 공격이네요. 네. 그 최상병 관련 이제 우리 청문회 때 확인된 게 경북 경찰청의 수사 기록 횟수에 그 당시 민정이 개입했다는 게 확인됐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 당시 법무비서관에서 민정 소속인데 주진우 의원이 관여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이건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통화 기록도 있어요. 그 문제 80 네. 700에 8080 800에 7070. 800에 7070. 800에 예. 천공천공 아니냐. 특검에서 이거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예. 그걸 미리 그게 올 걸 대비해서 수사 대상이라는 건 부인하기 어렵겠죠. 근데 이제 본인이 그러면 그걸 방어할 수 있어야 되는데 법리적으로나 증거적으로 방어하기 어려우면 정치적으로 방어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이 지금 그 문제가 되는 검사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 나선 검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이 관두지도 않고 버티고 있잖아요. 그럼 지시를 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지시를 받아서 이제 아마도 친윤 라인들이 막 움직이는 것이고 그 친윤 검사들은 그러면 인사이동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인사이동 할 수 있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뭐 지금도 뭐 여러 가지 할 수는 있을 텐데 아직까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무부 장관이 공석이라. 네. 네. 근데 이제 법무부 장관 임명까지 좀 시간이 걸리면 그럼 청문회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법무부 차관을 빨리 임명해 가지고 차관을 빨리 임명하는 장관 방법이 직대로서 빨리 인사를 해서 어허. 이 친윤 라인을 중요 부서에서 배제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거부터 빨리 해야 되는 거죠. 윤석열 정부 때도 처음에 차관으로 다 했잖아요. 그렇지. 그렇습니다. 예, 처음에 법무부 차관이 와서 등장해서 다 했던 기억이 있는데 뭐 필요하다면 그런 것도 고려해 볼 만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차관 대행이니까 검사 징계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 할 수 있죠. 장관 직무대행이니까. 그렇죠. 네. 그거부터 해야 되겠네. 네. 그리고 그 검찰청 자체를 상대로 한 이 구조적 개혁 이걸 1년 정도 후로 잡고 있었는데 이걸 한참 땡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올해 안에 끝내버려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사실은 예전에 검경 수사권 조정도 검찰에서 그 세부적인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까 우리 박주민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전혀 안 만들고 손 놓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방해를 하는 거죠. 네. 지시 이행 안 하고 똑같이 예, 저희가 1년이라는 시간을 줘도 안 할 거라고.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기다리지 말고 예, 예. 그냥 진행해 버려야 저희가 주도권을 잡고 어떻게든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저들의 태도를 봐서는 검찰 수사권 기소권 있을 때 모든 수사를 해서 스크래치 내고 기소시키겠다는 의지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빨리 좀 했으면 좋겠고요. 예, 예. 빨리 가능한 거 아닙니까? 아니 법 통과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의지가 있기 때문에 뭐 1년이라는 유예 기간이 사실은 필요하지 않을 가능성이 의미가 높아요. 있으려면 그 1년 동안 그 검찰 내부에서 그러면 그 다음 이행으로 가기 위해서 빈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이런 태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게 없잖아. 그런 게 없을 거예요. 그게 없는데 기다리면 뭐 하냐고. 네, 그건 시간을 아무리 줘도 예, 그건 뭐 별로 필요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사를 검찰이 그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이걸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인사를 이제 검찰총장 인선 때 이런 개혁에 동의하는 사람을 총장으로 인선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무부 장관은 이제 검찰 개혁을 이제 진두지휘하실 분이 오시는 게 맞고 그 이제 시간이 일정 시간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 그 개혁에 저항하는 검사들이 이런 준동행위를 하면 장관은 총장에 대한 구체적 수사지휘권 행사해서 거기에 대해서 제지하고 억제시켜야죠. 단호하게. 이게 단호하게. 예. 네. 그러니까 장관이 개혁을 완수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지난할 거로 보여져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항이 굉장히 셀 거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부터 또 기소할지 예, 몰라요. 단순히 통과된 법을 집행하고 실행한다는 게 아니라 네. 그 과정 관리를 굉장히 꼼꼼하고 치밀하게 해야 될 거예요. 조국 시즌 2를 하려고 그럴 것 같아요. 저는. 느낌은 그 김용태 저쪽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뭐 대통령께 끝나고 나서 뭐 재판 받을 거냐 그러니까 그 얘기 했다는 거 봐서는 예, 근데 김인석 총리 후보자도 기소시켜서 그렇죠. 총리는 그냥 재판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판 받으면서 총리하라는 거예요. 예, 예, 예. 그걸 연출시키려고 아마 저도 계획을- 법무부 장관도 기소해서 재판 받으면서 장관하라고. 예, 예, 예. 그리고 나서 난 높은 가문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는 건. 맞습니다. 예, 예. 조국 장관 때 그런 시도를 했었고 그거를 성공했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동시다발로 여러 명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그 주진우 의원도 2년 6개월 변호사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얼마를 벌었는지 한번 좀 봐야 되고요. 또 주진우 의원이 법률비서관 할 때 그 왜 김영준 부장검사 박수종 네, 씨라고 네, 왜 그 뭐죠 금조부 관련해서 뭐 검사 스폰서 검사 맞아요. 거기 할 때 전화 엄청 받았거든요. 전화 엄청 받았거든요. 조율하고 예. 그 당시에 전화 받던 검찰들 다 털어보면 상당히 재밌을 텐데. 그거 다 털어야 됩니다. 예, 예. 자,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죠. 예. 자, 오늘은 이 법조 트리오 첫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이 사안 검찰이 난 그냥 죽지 않아 이런 태도인 것 같거든요. 자, 앞으로 계속 다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